자, 가족회원 여러분, 1월 6일 애프터 마켓까지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영상으로 짤막하게 저희 포트폴리오 코멘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잠깐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외국인이 지금 한 7,700억 매도, 코스닥도 매도, 선물도 7,3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한 1,100억, 그 다음에 선물에서 7,300억 매수했죠. 일자별로 보면 일자별로 보면 12월부터 볼까요? 12월부터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한 5조 8천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기관이 한 3조 3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거래소. 그런데 이걸 이제 11월로 이렇게 당겨서 보면 한 10조 정도를 순매도한 거죠. 10월 달부터 보게 되면 10조를 매도한 거고, 12월 달로 보게 되면은 한 5조를 매수한 거고, 이제 올해 연초로 보게 되면 2조 2천억 순매수한 거고, 기관은 1조 2천억 순매도한 거죠.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글로벌 전체 25년 토탈로 보게 되면 25년도부터 지금까지 토탈로 보게 되면 외국인은 6조 7천억을 매도했고, 기관은 16조 8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조금 더 국장에 대해서 매수 여력이 있는 거고, 기관은 최대한 19조까지 매수를 했다가 지금 16조 8천억으로 좀 매수를 줄이는 것은 약간은 차익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외국인은 1년 동안 6조 7천억을 순매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로 보게 되면 10조 순매도, 12월 달로 보게 되면 5조 8천억 순매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는 순매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것은 역시 하이닉스의 이제 26년도에도 영업이익단이 25년도보다 더 좋다, 삼성전자도 더 좋다, 그런 이제 기대효과 때문에 강한 이제 랠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랠리의 값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이제 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 좋다는 엔비디아도 결국은 시세가 꺾였잖아요. 꺾였다가 다시 17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180달러 후반대로 회복이 됐는데 전고점을 넘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까지는 아마 어떻게 되면은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어느 순간 삐끗하는 순간,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순간 이른바 자금은 매도 규모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주가는 반영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기존에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매도하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면서 대응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수급을 보면 지금 오늘도 좀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30만 주 샀거든요. 이 30만 주는 그렇게 강한 매수 단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관은 8만 주 매도했습니다. 결국 기관은 매도 국면, 외국인은 차익 실현 과정에 있는데 약간은 좀 횡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외국인이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1120만 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 1120만 주를 팔았던 게 드물 정도인데 1120만 주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매도 규모가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요.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한 거예요. 1조 5천억. 그런데 외국인이 이 코스피에서 한 7천억 정도로 매도를 줄였다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팔아서 다른 데로 갈아타기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동향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자,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삼성전자의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 지금 오늘 1월 6일 날 보시면 외국인이 프로그램에서 1026만 주를 팔았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전날에 비하면 한 600만 주를 더 팔았다는 건데 이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판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이나 ETF라든지 이런 펀드에서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나오고 있다. 그리고 1월 5일도 420만 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29일 이후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물론 26일 날 890만 주 사기도 했고 790만 사기도 했는데 매도 매수가 있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거의 같은 흐름이에요. 하이닉스도 오늘 5만 8천 주 순매수가 있었지만 1월 5일 날 38만 주 매도, 15만 주 매수, 20만 주 매도. 그 전에 이제 매수가 많았죠. 이 랠리 때.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지금은 72만 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조심조심 살펴보는 모드, 이벤트 조정이 충분히 검증되는 기간, 그렇게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칭금의 SDI도 한번 볼까요? 지금 SDI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 최근에 SDI가 이제 강하게 하락지가 좋았던 이유 중에 있죠. 지금 보시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이제 그 상당히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8월 달, 9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았죠. 급등할 때. 그죠? 그때 프로그램 매수가 50만 주, 20만 주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이제 3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것이고, 근데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연속 들어왔다 왔어요.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1월 6일 날 프로그램 매도가 7만 주 나왔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치면 크게 업황이 가장 나쁜 사이클에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프로그램 동향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큐브도 한번 볼게요. 토목큐브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꽤나 좀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힘이 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에도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력이 좋고 흐른 것들은 매물대를 잘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FS 홀딩스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낙폭을 확 좁혔습니다. 원래 애프터마켓에는 69만 원에 마감이 됐는데 정규장에서는 애프터마켓에는 이제 69만 6천 원으로 낙폭을 좁혔어요. 지금 FS홀딩스도 역시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23,000주, 15,000주, 67,000주, 36,000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급락할 때
30만 주, 26만 주, 7만 5천 주, 13만 주, 그 다음에 19만 주 매도했었고, 이때 주가가 출렁했는데, 이제 주가가 출렁했는데, 강하게 지금 여기서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왔죠, 이때부터. 2일날 반등.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7만 주 매도, 6만 5천 주, 12만 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대까지 주가가 회복이 됐어요. 이때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개인들이 강력한 수급, 사자 때문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줄고 12월 20일부터 하나, 둘, 셋인데 소폭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73만 9천 원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77만 원 찍었던 때가 이제 1월 2일이었던가요? 77만 원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6만 7천, 15,000, 2만 3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에피스 홀딩스의 프로그램 매도 규모는 많은 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피스 홀딩스 가치를 분석하면서 설명드렸죠. 118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만큼 다 물량이 나왔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매도를 때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프로그램 매도를 이제 한다고 치면은 이제 공매도밖에 없죠.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고요. 반대로 이 프로그램 매도에 누적된 내용은 누적된 내용은 이게 이제 만약에 매수로 돌아선다고 치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또 훅 하고 또 올라칠 수도 있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에피스 홀딩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이제 차트죠. 지금 24일날 상장된 이후에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N자형 거치고 왔다가 지금 꺾어졌죠. 그렇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가는 77만 원까지 갔었고요. 이 가격에. 저가는 이제 제가 66만 원에서 67만 원 언저리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거래가 이렇게 좀 줄고 있잖아요. 거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데, 거래가 좀 줄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네이버 게시판 저도 한 번씩 보는데 굉장히 단타들이 많잖아요. 막 글 써놓고 굉장히 조급증 걸리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기트루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유럽에다가 시뮬러 약을 직판 체제로 갔죠. 그러니까 유럽이 한 3분기까지 9천억 정도 매출 올렸고, 연말까지 합치면 1조 2천억 정도 유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 직판을 하게 되면 매출 순이익이 한 2,500억, 3천억 정도 더 올라갑니다. 마진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26년도에 상당히 어떻게 마진폭이 올라가는가. 결국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바이오 로직스에서 분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은 좀 보인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는 여러분 77만 3천이 고점이고 저점은 이 정도 선을 보고 있는데 뭐 64만 원대. 그런데 이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주가가 세금성 빠지고 있는 부분, 이 윗꼬리 부분들은 아직 왕성한 테마 이슈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과정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너그럽게 넘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프로티나라는 회사가 있죠. 이 프로티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삼자가 지금 국책 사업을 하고 있죠. 27년도 10월까지 지금 신약 물질을 13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이 프로티나가 작년 7월 달에 상장했을 때 얼마입니까? 21,000원 안전이 됐다가 13,000원까지 빠졌다가 8월 말, 한 달 보름 9월까지 이렇게 있다가 매달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11만 원 찍고 9만 5천 원 갔죠.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한 9배 정도 올라버렸어요. 한 8, 9개월 만에. 이제 프로티나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텍입니다. 바이오텍. 발행 물량은 1,093만 주, 액면가 100원. 액면가 1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바이오주 특성상 강한 이른바 바이오텍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시장에서. 근데 외국인이 대단히 많냐?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 투자자 1.4%밖에 안 돼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상당수의 물량 평준화가 돼서 개인들이 계속 관심 있게 언급되면서 이렇게 저점이 높여온 겁니다. 에피스 홀딩스도 저는 이제 지금의 가치로 판단하면 안 되고, 물론 2,500원짜리가 2,480만 주라고 하고, 제가 물량 분석 다 해드렸죠. 실제 유통 물량은 한 380만 주밖에 안 된다고. 따라서 이 부분은 물량 평준화가 되면서 어느 순간 껑충껑충 움직일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크고 작은 흐름에 일비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을 딱 받아놨습니다. 바이오 시뮬러 신약 받아놓고 방광암 치료제 일상 지금 신청해가지고 한 1년 지나면은 그 데이터 나오고, 그러면 데이터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텍으로 이제 마일스톤 해가지고 또 기술력 수출할 수 있고 여러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악재라는 보이지 않는 재료긴 한데 연구 개발비가 많이 소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 부분은 가늠할 수 있는 범위로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기술적 지표로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재료 이슈들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가논이라는 회사를 인수 가능성이 있다.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가논 인수권은 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유럽을 직판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을 직판하는데 지금 미국도 직판을 하려면 약국을 하려면 뭔가 대형 직판 유통 마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가논을 인수하게 되면은 오가논이 생산하는 바이오 시밀러부터 엄청난 시너지가 낼 수 있죠. 원래 인수 자금은 이제 어디서 날지 모르겠어요. 제3자회동 유통장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것인지. 근데 아무튼 오가논 인수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가논을 인수하게 된다면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지 않겠느냐. 역시 키트루다가 생산되기 전에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 직판 통로를 더 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이 미국과 유럽이니까요. 유럽은 직판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직판하지 않고 대리점을 쓰고 있는데 역시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직판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중에 오가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보고 판단하도록 하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참고 예단도 하지 말고 그냥 흐름만 보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기술적 지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지표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반등을 줬고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시그널이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제 그 21선 주봉 21선 터치하고 지금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30만 5천 원대를 치고 올라가느냐 여기까지 올라오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로 봐서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바닥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원통형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 말 2월 초에 정부 ES에서 2차 수주도 있고 테슬라의 그 뭐 몇조 원 단위의 ALFP 배터리 계약권도 있는데 그것은 수년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이 될지 아니면 그야말로 rum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그런 과정들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최악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분산된 포트로서 홀드하는 전략으로 유지한다. 그렇게 보고요. 토목구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출렁출렁하죠. 그런데 오늘도 38,500원에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돼도 주봉을 보게 되면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라인이 얼마냐? 이게 지금 21선이네요. 주봉 21선인데 이 주봉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왔어요. 상장 이후에. 지금도 주봉 21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주봉 21선을 타고 계속 반등 신호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신호에 분명히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26년도에는 할 일이 많고 신제품이 3개나 나오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 회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에피스홀딩스가 없고 토목큐브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토목큐브의 일부를 팔아서 에피스홀딩스로 가도 좋다. 그렇게 했고 제가 두 종목을 보유한다면 SDI나 에픽스홀딩스 아니면 SDI나 토목큐브 세 종목을 보유한다면 SDI, 토목큐브, 에픽스홀딩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오늘 저희가 51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해도 좋다고 했는데 54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시면 되고 포스코인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포스코인터는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소외됐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SDI, 토목큐브, 에픽스홀딩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렛대로 좀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분산되게 갖고 가고 계시죠? 그러면 지렛대로 쓴다는 것은 SDI는 지금 2차전지 섹터에 있기 때문에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목큐브가 빨리 움직여서 기대치게 6만 원대 수익을 났다. 그러면 SDI에서 적절하게 기본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더 업황이 좋아진 시그널이 보이면 더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갈 수도 있고 또 에피스홀딩스로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반대로 토목큐브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지렛대 역할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매수해라 얼마에 사라 이런 것들은 하지 않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추세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코멘트는 계속 드리겠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이재명 정부 3년차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월 달이면 1년 27년도면 2년 28년도 6월이면 3년차잖아요. 3년차까지가 저는 한국 금융시장이 가장 황금기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고점은 5천이 될지 5,500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자금 유입 동향, 고객 예탁금과 주식형 자금으로 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5천도 훨씬 넘어갈 수도 있다. 결국 저희가 미래에셋증권도 저희가 이제 13,000원대부터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1,000원대 한번 다 캐시아웃 했지만 결국은 이 주가가 28,000원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증권주가 하나로만 대응했어도 괜찮은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사례로 보게 되면 에픽스홀딩스든 토목큐브든 그다음에 SDI든 삼성, 현대중공업이든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렇게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좀 앞으로 26년도 후반, 27년도에 넘어가도 괜찮다. 그런 말은 워낙 유틸리티 회사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고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그런 차원에서 관리는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제가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제가 이제 제주도를 좀 다녀올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올 예정인데 제주도에 있어도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은 계속 노트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대응을 할 거고요. 제가 기회가 돼서 이제 한라산 한번 갔다 올까 해서. 그런데 역시 뭐 그 대응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빈번은 아니겠지만 계속 대응은 한다. 하지만 제가 잠시 제주도에 가서 좀 집이 아니라 제 사무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시황을 좀 살펴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업데이트 빈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 진행은 된다. 그 미리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앞으로 그 미국 증시가 한번 이제 더 충격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뭔가 하도 변수가 많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거나 소비자 물가가 높아졌다거나 그런 변수에 따라서 출렁하게 되면 국장과 아시아 증시가 또 출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신과 원칙에 따르는 분산된 그런 종목이 좋고, 가장 먼저 반도체가 또 이벤트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차익 실현 구조이지 신규 매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면서 1월 6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현황 정리를 긴급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